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다시 골든크로스 나게 되면서 21선 지지라인에서 우상향, 거래량 봤을 때 돌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1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코프로비엠의 출발점을 2020년 1월 31일 이때부터 보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이런 구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쭉 이렇게 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격대가 이제 5만원대죠. 5만원대에서 57만원, 1100% 가량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꺾이게 되면서 241선씩 갔다가 241선을 지지받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실적 때문에. 어쨌든 실적은 계속 잘 나오잖아요. 그죠? 호실적, 사상 최대 실적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물론 뭐 실적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이슈인 것 같아요. 무상증자가 이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함으로써 과연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보시면은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인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주식을 20주 갖고 있어야 한 주를 줍니다. 지금 40만 5천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액도 괜찮아요. 31만원. 근데 이거를 진짜 주주들을 위해 한다라면 20대1이 아니라 2대1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46만 8천원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46만 8천원에 20주를 가지고 있는데 31만원짜리 한 주를 더 준다고 해서 내 단가가 많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문제입니다. 1대3 무상증자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3주를 더 주겠답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상증자 권리락이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만약에 46만 4,500원에 3주를 더 준다면 이건 초대박이죠. 3배가량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3배가량의. 근데 그게 아니죠. 한 주를 더 주는 게 아니라 46만 4천원이 나중에 주가가 4분의 1토막이 나요. 그러면 지금 주가 기준은 한 11만 5천원 정도? 11만 5천원의 주가 주식수가 4개가 되는 겁니다. 40만 지금 오늘 현재 기준 46만 4천원에 4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46만 4천원에 11만 5천원 정도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싸지게 되면 주식거래가 활발해지게 되고 뭐 주가 올라간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액면불안 안 했으면 했어요. 차라리 200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식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게 비유가 뭐 안 맞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200만원이란 건 20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BMW한지 벤츠가 왜 비쌉니까? 비싸잖아요 차들이. 요새 뭐 물론 현대차 와 GV 제네시스 시리즈 보면 많이 비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비싸니까 아무나 못 사니까. 200만원이란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굳이 깎아고 5만원 만드는 거? 저는 이런다고 해서 뭐 주가 올라갈 거야? 아니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가격이 맞다라고 봐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어야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제품은 그만큼 가치가 낮죠.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은 이때 하든가 한창 잘 나갈 때 전기차 때문에 한창 잘 나갈 때 이때 하든가 이때는 안 하고 있다. 왜 지금 합니까 지금? 그리고 무상증자는 아시죠?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럼 자본에는 또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잉여금, 자본으로 갈수록 이 돈을 함부로 못 씁니다. 회사에 내에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자본이 자 보세요. 지금 자본금이 59억이죠. 59억. 이게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그러면 236억 되는 거고 이 유보율은 4분의 1토막이 납니다. 그럼 한 200%로 떨어지고 230%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잉여금이 자본으로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
법원의 어떤 상법상 법원의 어떤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절대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자본잉여금도 지금 무상증자가요. 무상증자가 이 무상증자의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는 감액 배당이 가능해요. 자본금의 1.5배가 되면은 이거를 감액 배당이 가능해요.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가지고 이전해가지고. 그럼 차라리 주주들한테 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가지고 어차피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요. 그리고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안 내요. 차라리 그게 주주들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닌가요? 20주를 가지고 있다가 한 주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그리고 있다가 내 주식이 나중에 84주가 되는 겁니다. 84주가 되는 거예요. 84주. 84주에 11만 원 정도의 주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상증자는 허세다 하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골든크로스 났어요. 제가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은 뭐라 그랬죠? 크로스라 그랬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그래도 14,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골든크로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 때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치고 나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000원 부근에서 쓰리바닥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3월 달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 지지라인에서 우상향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 구간도 물론 기대가 있었긴 하지만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들썩인다라는 점을 봤을 때 작년 12월 달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뢰도가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상승, 조정 21선 지지라인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약간 분위기가 21선에서 올선으로 좀 바뀌려는 듯한 그런 낌새가 보여요. 21선에서 올선으로.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좀 실려주죠. 거기다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1선도 금요일날 돌파가 되고 물론 이 부분처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거래량 봤을 때 돌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기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요 부분 일단 18,500원이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전고점 아랫부분에 잡죠. 그래서 18,500원이 1차 분기점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짧게 18,500원도 목표가 설정하겠습니다. 돌파가 되면은 당연히 전고점 여기도 돌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8,500원을 1차 분기점으로 잡고 조금 짧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